북쪽 끝. 바람이 칼처럼 부는 곳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갑옷은 낡았고 수염은 희끗희끗하답니다. 이름은 두무. 광무제가 천하를 통일한 뒤로도 그는 도성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째서 광무제는 이 사람의 초상화를 운대에 걸어두었을까요? 두무는 남양 사람이에요. 광무제 유수의 고향이죠. 유수가 아직 평민이던 시절부터 두무는 그를 따랐답니다. 유수가 형이이던 시절부터 두무는 그를 따랍니다. 군대를 일으켰을 때 두무는 그 옆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곁에 있던 사람이에요. 두무는 말이 없었어요. 다른 장수들이 자기 공을 자랑할 때 두무는 한쪽 구석에서 술잔만 비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광무제만은 알고 있었어요. 두무는 손이 무거운 사람이다. 자랑하지 않을 뿐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한다. 천하가 거의 정리되어 가던 무렵 광무제가 두무를 불렀어요. 북쪽으로 가거라. 두무는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게 다였어요. 어디로, 얼마 동안 가야 하느냐 묻지 않았답니다. 그날 두무는 짐을 챙겨 떠났고 평생 다시는 도성에 오래 머물지 않았답니다. 당시 북쪽에는 흉노라는 큰 위협이 있었어요. 말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지요. 한나라가 흔들리는 동안 흉노가 점점 강해졌어요. 변경의 마을들이 차례로 불타고 사람이 끌려가고 어린아이들이 울었답니다. 두무가 변경에 도착한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그 첫 겨울에 흉노의 큰 공격을 받았답니다. 한밤중에 횃불이 줄지어 다가오고 말발굽 소리가 땅을 흔들었어요. 두무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고 성벽 위에서 동이 틀 때까지 활을 쏘았답니다. 다음날 아침 흉노가 물러갔고 두무는 한마디만 했어요. 성벽을 다시 쌓아라. 두무가 변경에서 한 첫 큰일은 무너진 성벽 보수였어요. 진나라 때부터 쌓아온 북쪽 장성이 오랜 전란에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답니다. 두무는 자기도 흙을 직접 날랐어요. 장군이 어찌 흙을 나르십니까? 한 부하가 물었답니다. 두무가 처음으로 길게 대답했어요. 내가 안 들면 누가 들겠느냐. 한 줌이 천 줌이 되어야 성벽이 선다. 두무는 둔전이라는 시스템을 시작했어요. 변경 군대가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적이 오면 무기를 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양식을 내지해서 천리기를 끌고 와야 했답니다. 도둑 맞고 비에 썩어 도착할 때쯤이면 절반도 안 남았어요. 두무가 말했답니다.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 되지 않느냐. 처음에 군졸들은 불평했어요. 두무가 말했답니다. 흉노가 안 올 때는 호미를 들어라. 두무 자신도 봄에 밭을 갈았어요. 장군이 직접 호미를 들자 군졸들도 따라 일을 했답니다. 가을이 되자 변경에 처음으로 곡식이 쌓였어요. 그해 겨울, 군졸들은 처음으로 굶지 않았답니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내지의 가난한 백성들이 변경으로 이주했답니다. 두무가 있는 곳에서는 굶지 않는다. 흉노에게 안 끌려간다.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두무는 그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렇게 변경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해 흉노의 한 추장이 부하에게 물었어요. 저 한나라 장군은 누구인가? 두무라는 사람입니다. 큰 전투에서 이름이 난 적은 없으나 그가 있는 곳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추장이 한참 말이 없다가 한마디 했어요. 그런 사람이 가장 무섭다. 세월이 흘렀어요. 다른 장군들이 큰 전투로 큰 이름을 얻을 때 두무는 변경에 그대로 있었답니다. 도성에서 누군가 광무제에게 말했어요. 두무는 큰 공이 없으니 자기를 줄이시면 어떻겠습니까? 광무제가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답니다. 큰 공이 없는 게 아니라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광무제가 그날 더 길게 말했어요. 다른 자들이 큰 전투에서 이긴 한 번을 두무는 평생 매일 이기고 있다. 변경에서 흉노를 막고 백성을 살리고 곡식을 쌓는 것. 그게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그날 이후 도성에서 두무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았답니다. 두무가 변경에 간 지 10여 년이 지난 어느 가을, 한 노인이 곡식 한 자루를 들고 두무를 찾아왔어요. 장군께서 처음 오셨을 때 우리 마을은 다 타버렸지요. 그해 겨울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장군이 둔전을 주시고 올해는 처음으로 손주가 배고프지 않고 자라고 있습니다. 두무는 그 자루를 받지 않고 다만 노인의 손을 잡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두무가 그날 밤 막사에서 부하에게 한마디 했어요. 내가 여기 온 보람이 있구나. 그게 그가 평생 한 말 중 가장 긴 자랑이었답니다. 한 번은 광무제가 두무를 도성에서 보고 싶다 했어요. 두무가 와서 며칠 술잔을 기울였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일어섰어요. 폐하, 변경이 비어 있습니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도성의 부귀영화가 그에게는 변경의 한 자루 곡식보다 가벼웠답니다. 두무가 늙어가던 어느 해 흉노가 다시 큰 군대를 일으켰어요. 부하들이 말렸어요. 장군께서 직접 나가실 일이 아닙니다. 두무가 갑옷을 입으며 한마디 했답니다.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처럼 가야지. 어찌 다르게 가겠느냐. 그 전투에서 두무는 흉노를 크게 막아냈어요. 두무는 한 작은 성에서 노인이 되어갔답니다. 손잡벌 군졸들이 그를 모셨어요. 두무는 매일 새벽 성벽을 한 바퀴 돌았답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변경의 새벽을 깨우는 작은 소리였어요. 광무제가 두무에게 친필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대의 머리가 휘었다는 소식을 들었네. 이제 그만 도성으로 오라. 두무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 울었어요. 그러나 답장에는 이렇게 썼답니다. 폐하, 신은 한 줌의 흙이 되어 이 성벽 아래 묻히고 싶습니다. 광무제는 한참 말이 없다가 그리하라 답하셨어요. 두무는 결국 변경에서 눈을 감았어요. 그가 처음 흙을 날라 쌓았던 그 성벽 아래에서 큰 비석을 세우려 했는데 두무가 미리 유언을 남겼어요. 비석을 세우지 마라. 작은 흙무덤이면 족하다. 세월이 흐른 후 광무제는 죽기 전에 운대라는 누각을 짓고 28명의 초상화를 그곳에 걸게 했어요. 그 중에 두무가 있었답니다. 신하들이 의아해했어요. 두무는 큰 전공이 없는데 어찌 28장이 드는가. 광무제가 한마디 했답니다. 내가 평생 변경을 잊지 않은 것은 두무가 평생 변경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속의 두무는 갑옷을 입은 채 입을 다물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그 눈빛이 깊었어요. 후세 사람들이 그 그림 앞에 서면 비로소 알았답니다. 가장 큰 공은 가장 조용히 이루어지는구나. 두무가 시작한 둔전은 그의 사후에도 계속되었답니다. 한나라가 끝난 뒤로도 1000년 넘게 이어졌어요. 위진남 북조, 수당, 원명. 어느 시대에도 변경에는 둔전이 있었답니다. 한 사람의 묵묵한 일이 1000년의 변경을 먹여 살린 거예요. 운대 28장 중에 큰 전공으로 이름이 난 사람은 많아요. 잠팽, 등우, 가복. 그러나 가장 오래 한 자리를 지킨 사람을 꼽으라면 두무를 꼽아야 한답니다. 그가 거기 있었기에 한나라는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영웅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칼을 휘두르는 사람을 떠올려요. 그러나 두무는 그런 영웅이 아니었답니다. 흙을 나르고 호미를 들고 묵묵히 한 자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장 오래 갔어요. 가장 깊이 남았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무 같은 사람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 두무라는 이름을 오래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변경의 흙바람 속에서 입을 꽉 다물고 평생을 한자리에 서 있던 한 사람.